현재 토트넘 선수들 개개인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중앙에 손흥민에게 과감한 킬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패배 이후 손흥민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니는 정말 쉬어야 한다. 그는 토트넘에서 너무 중요한 선수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선수이다. 특히 토트넘의 팬들도 주장 미안하다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손흥민이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도 토트넘의 선수들이 계속 외곽으로 돌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00분의 1초만큼 빠른 판단과 패스로 순간 돌파의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선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비판입니다. 경기를 지배하고 33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확실한 득점을 가지고 온 장면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앙 돌파를 하지 못하고 웨스트햄 수비수들이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슈팅을 남발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손흥민의 팬들은 현재 SNS에 토트넘은 희망이 없다, 당장 이적해라라고 분노할 정도입니다. 토트넘의 팬들도 손흥민에 대해 미안하다라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전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이 직접 공격수 영입을 요청했다라고 공개한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한국 대표팀 주장에게 더 많은 화력을 지원하기 위해 토트넘이 공격수 보강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손흥민이 직접 공격수 영입을 원했는가라고 질문하자 포스텍은 물론이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는 것은 웨스트햄전 패배로 확실한 공격수가 없는 토트넘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포스텍은 이런 상황을 확신이 부족했다, 에너지가 더욱 더 강렬했어야 했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 이후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공격진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포스텍 감독도 골 결정력은 나아져야 한다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전에서 역전패를 한 후에 손흥민의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팀이 패배를 할 때에는 항상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라는 발언을 먼저 하던 손흥민입니다. 그랬던 손흥민이 토트넘의 공격진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패배에 대해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와 뛰지 않은 것이 패배의 원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결정지을 기회가 생기면 더 좋은 플레이를 해야 한다.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진 선수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경기력과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슈팅을 날리는 골 결정력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특히 이 발언 이후 포스텍 감독도 공격진의 골 결정력은 더 나아져야 한다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포스텍 감독도 선제골 이후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이 잘 통제해왔기 때문에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하는 경기였다. 골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나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확신이 부족했고 상대에게는 쉬운 골을 내주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토트넘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나 결정력에서 더 나아져야 하고 마무리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져야 한다. 결국 포스텍 감독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확실한 골 결정력을 가지고 슈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현재 영국 현지 매체들은 포스텍 감독의 경기 운영을 비판하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전체적인 라인을 끌어올리며 압박을 펼치고 빠르게 공격하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이런 경기 운영은 선제골을 넣는 등 인상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빈약한 선수층으로 인한 체력 저하 문제는 심각하고 결국 후반전에는 경기력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토트넘은 처음부터 대단한 팀이 아니다. 리그 우승 후보가 될 자격이 원래부터 없었다. 포스텍 축구는 실체가 없는 황당한 것이다라는 조롱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1분 로메로의 헤더 선제골로 앞서가다 후반 제로드 보웬, 워드 프라우스에게 연거푸 2골을 내주며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특히 역전골에 빌미를 내준 우도기의 백패스 미스가 뼈 아팠습니다. 전반 1은 선제골을 넣고도 동점골과 역전골을 내주는 루틴이 5경기째 반복되었고 5경기 무승과 함께 첼시, 에스턴 빌라,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3연패했습니다. 이 기록은 매 경기 선제골을 넣고도 5경기 연속 이기지 못한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3연패를 당한 첫 번째 팀이 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8승 3무 4패, 승점 27점을 기록하며 리그 5위를 유지했습니다. 6위 맨유도 승점 27점이며 이날 승리를 추가한 리그 9위 웨스트햄의 승점 24점과의 격차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에 관한 2가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이 요구했다는 최고의 공격수 영입에 관한 소식과 차라리 아스널로 이적해라라고 충고한 레전드의 발언입니다. 오늘자 영국 매체 팀토크는 토트넘이 유벤투스의 두산 블라호비치 영입을 위해 이적료 6,850만 파운드를 제안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벤투스는 약 1,130억 원의 이적료를 기꺼이 수락할 준비를 마쳤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블라호비치에게 25만 파운드의 주급을 제안할 것이다. 이는 팀 내 최고 수준에 해당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19만 파운드의 주급보다 많은 액수이며 합류한다면 손흥민을 제치고 팀 내 최고 연봉 수령자가 됩니다. 최근 웨일스 대표팀 출신 애슐리 윌리엄스는 맨유의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손흥민은 아스널로 이적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날개를 펼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아스널에 가면 완벽한 공격수로 날아오를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이다. 나는 아스널이 손흥민에게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아스널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아스널은 손흥민을 최고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이 중앙에서 고립무원이 되면서 이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직후 아마존 프라임과의 인터뷰에서 더 잘했든 못했든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경기에서 패했다. 용납할 수 없다. 이기고 있던 경기에서 패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선수로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웨스트햄은 상대하기 힘든 팀이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1대0으로는 앞서가는 걸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더 노력해야 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팬들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 초반에 1대0으로 앞섰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많은 플레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패했다. 경기를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 나은 플레이를 해야 한다. 비록 경기에서 졌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일어나야 한다. 공격수로서 해결하지 못한 책임감을 언급하면서 반등을 다짐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손흥민의 부상 정도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사타구니 부상이 다시 재발한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88분에 알레오 벨리조와 교체되었는데 절뚝거리며 경기장을 나섰습니다. 전술적인 이유보다는 부상 때문에 긴급히 교체가 된 것입니다. 후반 막판 하프라인 부근에서 패스를 시도하다가 갑자기 그라운드에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벤치로 들어가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줘 통증은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은 손흥민은 극심한 고통에 상당히 아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부상이 심각할 경우 컨디션 회복을 위해 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11일 뉴캐슬과 경기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이 2에서 3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축구 매체에서는 손흥민이 뉴캐슬전에 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몸은 괜찮다, 진통제를 먹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체 슈팅 23개 중에서 슈팅 1개에 그쳤습니다. 태클은 3회, 키패스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축구 매체들은 토트넘이 경기를 지혜한 것을 생각하면 손흥민은 이상할 정도로 활약이 미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7.0의 평점을 매겼습니다. 소파스코어는 7.8점, 풋몸은 7.2의 평점을 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11일 오전 1시 30분 뉴캐슬과 16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회복해서 뛰기에는 촉박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결장하기에는 토트넘의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며칠 동안 다시 회복해서 화려한 날개를 펼치기를 바랄 뿐입니다.